안녕하세요. 노후의 미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81세 김연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혼자 산책을 하십니다. 20년 전만 해도 친구들과 매일 만나셨던 분이 왜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실까요? 그리고 왜 더 행복해 하실까요? 여러분, 최근 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보셨나요? 노인들의 친구 관계를 1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70대 이후 친구 관계가 줄어든 사람들의 82%가 오히려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달 만난 박영우 할아버지 78세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는 친구들 만나는 게 즐거웠는데 요즘은 왜 일이 피곤한지 모르겠어. 다들 자식 자랑, 재산 자랑. 그래서 이제는 혼자 텃밭 가꾸는 게 더 좋아. 재미있는 건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의 오히토리 노후생활 연구진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노인들이 오히려 더 활기차고 창의적인 노후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비밀은 선택적 소통입니다. 억지로 만남을 이어가는 대신 정말 의미 있는 관계만 남기는 거죠. 마치 정원사가 꽃밭의 잡초를 정리하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만의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85세 이미경 할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차를 마시며 일기를 쓰십니다. 남들은 이해 못할지 몰라도 이 시간이 내 하루에서 제일 행복해요. 세 번째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놀랍게도 친구 관계가 줄어든 노인들 중 68%가 새로운 취미나 배움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73세의 정민수 할아버지는 작년부터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하셨는데요. 73세 정민수 할아버지의 수채화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을 그리려니 손이 떨려서 못 그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자꾸 그리다 보니 이제는 내 마음속 풍경을 그릴 수 있게 됐죠. 그의 첫 전시회에는 단 3명의 친구만 왔지만 오히려 그게 더 좋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칭찬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내가 만족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의 질입니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80년 종단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행복은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68세 윤혜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시다 퇴직하신 후 처음에는 매주 동창회, 교사 모임에 나가셨답니다. 처음에는 바쁜 게 좋았어요. 하지만 점점 그 모임들이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장구 치고 어느 순간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시쓰기 강좌를 들으시게 됐습니다. 거기서 만난 2명의 친구와 지금까지 깊은 우정을 이어가고 계시죠. 우리는 매주 한 번 만나서 서로의 시를 읽어주고 이야기를 나눠요. 때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이런 게 진정한 친구 관계 아닐까요?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관계의 진화라고 부릅니다. 마치 와인이 숙성되듯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관계도 깊어지고 원숙해진다는 거죠. 퀀티티 양에서 퀄리티 진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혼자만의 시간과 의미 있는 관계 사이의 균형입니다. 89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2시간을 혼자만의 시간으로 씁니다.
차를 마시고 신문을 읽고 작은 정원을 가꾸는 시간이죠. 이 시간이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더 풍요로워져요. 내가 채워져 있으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줄 것이 있는 거죠. 실제로 최근 연구들은 의도적 고독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의도적으로 혼자 보내는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이라는 거죠. 의도적 고독의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규칙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23%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인학과 박지성 교수는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뇌가 재정비되고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71세 이영미 할머니의 이야기인데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모임의 여왕으로 불렸답니다. 등산 모임, 합창단, 동창회 등 하루에도 몇 번씩 모임을 다니셨죠. 그때는 집에 있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우울해질까봐 계속 밖으로 도망치듯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던 그녀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참석한 명상 강좌에서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배우게 된 거죠. 처음에는 5분도 혼자 있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 5분, 10분, 30분, 조금씩 혼자만의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제가 더 단단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예전에는 늘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제가 저를 인정하게 된 거죠. 이영미 할머니의 하루 일과를 들여다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베란다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7시부터 8시까지는 일기를 쓰고 좋아하는 시를 읽습니다. 이렇게 아침 시간을 보내고 나면 마음이 맑아져요.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녀가 시작한 행복 노트 작성입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작은 행복들을 기록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쓸 게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오히려 주변의 작은 것들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창가에 핀 제비꽃, 길고양이가 내민 먹이를 먹는 모습, 석양이 물드는 하늘. 이런 변화는 그녀의 가족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자주 연락 안 하면 서운하고 속상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제가 행복하니까 자식들한테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더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갑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게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요. 여기 75세 장경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40년 넘게 회사 다니다 은퇴하고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벽만 보고 있는 것 같았죠. 장경호 할아버지는 은퇴 후 우울증까지 겪으셨다고 합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찾아온 혼자만의 시간이 감당하기 힘들었던 거죠. 전환점은 뜻밖의 곳에서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창밖을 보는데 새들이 모이를 쪼아 먹고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한 번도 못 봤던 광경이었어요. 문득 내가 평생 무얼 보고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부터 장 할아버지는 작은 실험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창가에 앉아 새들을 관찰하기로 한 거죠. 처음에는 10분도 길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새들의 다양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새는 항상 혼자 오고, 어떤 새들은 꼭 짝지어 다니고, 이 작은 습관이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새를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새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졌고, 도서관에서 관련 책을 빌려보기 시작했죠. 그러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주말마다 조류 관찰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재미있는 건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혼자 새를 관찰하는 시간만큼 평화로운 게 없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점진적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큰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 보는 거죠. 마치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갑자기 마라톤을 뛰지 않고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하는 것처럼요. 심리학자 김미영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느냐죠. 처음에는 5분, 10분처럼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작은 시작의 힘은 여러 사례에서 확인됩니다. 77세 박순자 할머니의 사례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40년간 시장에서 떡집을 하시다 은퇴하신 후 처음에는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오늘은 또 뭘 하지? 였어요. 시장에서는 하루 종일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적막이 무서웠죠. 그러다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을 들으셨답니다. 그날 처음으로 생각해 봤어요. 내가 평생 장사하느라 못 해본 것이 뭘까? 그러다 문득 떡을 팔기만 했지. 정작 예쁜 떡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때부터 박 할머니는 하루에 한 가지씩 새로운 떡 모양을 연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유튜브도 보고 젊은 떡 장인의 강의도 들으셨죠. 처음에는 손주들 주려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가 만든 떡 사진을 찍어서 SNS에도 올리고 있어요. 세상에 제가 이런 걸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박 할머니의 나만의 시간 규칙입니다. 아침 6시, 8시 온전히 나만의 시간. 오전 중 새로운 떡 모양 연구. 오후 원하는 사람과 선택적으로 만남. 저녁 조용한 마무리와 내일 계획. 예전에는 다른 사람 맞추느라 내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는 제가 편할 때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돈독해졌어요. 이런 변화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노년학연구소가 진행한 노년기 시간 관리와 삶의 만족도 연구에 따르면 자신만의 규칙적인 일과를 가진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45%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선택적 고독이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하루 2시간 이상 의도적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노인들의 면역력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현저히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활용 능력입니다. 82세 최병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스마트폰도 못 만졌어요. 손주들이 가르쳐 준다고 해도 겁부터 났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평생 운전도 배웠는데 이것도 못 배울 이유가 없다고요. 최 할아버지는 도전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30분씩 유튜브 보는 법부터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영상 켜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도 찾아 듣고 세계 여행 영상도 보고 심지어는 영어 공부도 시작했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최 할아버지가 시작한 온라인 클래식 감상 모임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매주 한 곡씩 클래식을 함께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인데요.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국에서 1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혼자 있지만 또 함께 있는 느낌이랄까요? 이런 변화는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뇌인지과학연구소 이진우 교수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의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되며 이는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디지털 소통이 가져온 새로운 형태의 인간관계입니다. 최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친구들 만나면 늘 같은 이야기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온라인에서 만난 분들과 음악, 예술, 세계 여행 이야기를 나눠요. 오히려 대화가 더 풍성해졌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디지털 활용이 세대 간 소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손주들이 제가 카카오톡으로 이모티콘도 보내고 유튜브도 본다는 걸 알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제는 손주들이 먼저 할아버지, 이 영상 재미있대요 하면서 링크도 보내주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처럼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소통 방식의 변화를 넘어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주도적 삶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입니다. 69세 김명숙 할머니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삶은 없었어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시니어 브이로그라는 걸 보게 됐어요. 70대, 80대 할머니들이 자기 일상을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김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일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고 이제는 할매의 소소한 일상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10도 안 됐어요. 그래도 매일 꾸준히 올렸더니 이제는 구독자가 5,000명이 넘었네요. 제가 담근 김치 담그는 영상을 보고 외국인들도 댓글을 달아요. 세상에 제 김치 담그는 모습을 외국 사람들이 본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활동이 가져온 심리적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저 자신으로 살고 있어요. 영상 찍을 때만큼은 제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런 변화는 가족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식들이 제 영상 보고 댓글도 달아주고 좋아요도 눌러줘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어머니, 요새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노년 심리학 전문가 박성훈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표현의 창구를 찾는 것은 노년기 우울증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자기 표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피로의 문제입니다. 76세 황미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신이 났어요. 카톡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근데 어느 순간 정신이 없더라고요. 밤늦게까지 휴대폰만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황 할머니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정한 겁니다. 매일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는 휴대폰을 거실 서랍에 넣어두기로 했죠.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중요한 연락이 올까봐.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녁에는 손뜨개질도 하고 일기도 쓰고
요새는 새벽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런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균형은 전문가들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디지털 웰빙 연구소 김하진 소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지털 기기는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도구를 어떻게 우리 삶에 조화롭게 통합시키느냐 하는 것이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하이브리드 취미 생활입니다. 83세 정태호 할아버지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꽃과 나무를 사진으로 찍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사진을 보면서 수채화를 그리죠. 완성된 그림은 다시 사진으로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오가는 재미가 쏠쏠해요. 정 할아버지의 이런 활동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젊은 수채화 작가들과 교류하게 된 것인데요. 젊은 작가들이 제 그림을 보고 클래식하다, 빈티지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린 그림이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이라나요? 참 세상 참 신기해요. 이런 하이브리드 라이프 스타일은 건강 관리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79세 송경숙 할머니의 사례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작년에 무릎 수술을 했어요. 재활 운동을 해야 하는데 병원에 다니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스마트워치라는 걸 알게 됐죠.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이게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송 할머니는 스마트워치를 통해 자신의 걸음수, 심박수, 수면 패턴을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로 딱딱 나오니까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어제 3,000보 걸었으면 오늘은 3,500보를 목표로 하는 거죠. 마치 게임하는 것처럼 재미있어요. 특히 흥미로운 점은 같은 아파트 단지의 시니어들과 건강 모임을 만든 것입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서로의 건강 데이터를 공유하고 산책 코스도 추천하고 혼자 했으면 금방 질렸을 텐데 함께 하니까 더 재미있어요. 우리끼리 스마트 실버라고 부른답니다. 이런 변화는 의료계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 김준호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는 단순한 수치 측정을 넘어 생활습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한 동기부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런 활동이 인지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를 하는 노인들의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5%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 할머니는 최근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온라인 홈 트레이닝입니다. 유튜브에서 시니어를 위한 운동 영상을 찾아서 따라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됐어요. 얼마 전에는 손녀가 할머니, 요가 동작이 정확하시네요 하더라고요. 그 말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건강한 노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 의미 있는 고독의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2시간 이상 의도적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87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 말씀처럼 혼자만의 시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기술을
우리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균형 잡힌 활용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은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예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되죠. 78세 김미영 할머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셋째,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입니다. 줌으로 만나는 손주들과의 대화가 때로는 더 깊어요. 서로 할 이야기를 미리 준비하거든요. 72세 정민호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기술은 새로운 형태의 친밀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이는 제약이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95세의 최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95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고독하지만 충만한 그런 삶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전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노후의 미덕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